오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도 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대표님이 오늘 이제 뭐 아까 99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임 100일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에서 보시는 자유한국당에 좀 차이가 있어요. 밖에서 보는 모습과 실제로 이제 민생 현안을 좀 둘러보고 오셨는데 취임 100일 동안 좀 느낀 것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치는 정말 어렵다. 정해진 업무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 업무 영역이고, 네.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뭐 대부분 정치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어렵더라도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100일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많은 당원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힘을 모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당이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당으로 거듭나 가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센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보니까요, 대표님. 그 청와대 회동 제안을 일단 거부를 하셨는데 그동안 계속 1대1 회동을 제안을 하셨다가 요즘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제안을 하시고 이제 대표님께서 다시 교섭단체 아닌 곳과는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좀 밝히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우리가 대화를 해서 국회 정상화에 돌아가야 되는데 대표님 생각이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가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항상 대화를 하겠다. 네네. 그런데 의미 있는 대화를 하자. 종전에 보면 대통령이 5당 대표들과 함께 그 회담을 했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돌이켜 봅니다. 같이 식사하고 웃으면서 덕담 나누고 사진 찍고 그리고 돌아갔지만 아무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었어요. 네. 결국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여주기식 회담인데,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적인 회담이 필요하겠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회담 제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내용 있는 회담이 되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 있는 회담이 되려면 5당이 모여가지고 한마디씩 거들어 가는 이런 회담을 갖고서는 의미 있는 회담이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담, 제가 또 대장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들은 그런 말씀들을 좀 소재로 내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내실 있는 회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계속 오자회담을 하자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다자회담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지만 그러면 그 오자라는 건 또 어디서 나온 거냐? 원칙이, 우선 출발부터 원칙이 허물어지면 그런 의미 있는 대화가 되겠냐?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는 7개의 당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왜 5당만 뽑힌 것인지, 과거에는 2당이 합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든 일이 있었죠. 우리 국회법에 의하면 교섭단체라고 하는 공식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당 회담을 원하신다면 선거법에 있는 교섭단체 대표와의 회동을 하시자. 난데없이 5당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 5당들이 지금 뭘 했습니까? 과거에 패스트트랙 무리하게 올린 바로 그 당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모이는 것보다는 정말 원칙으로 돌아가서 3당 대표와의 회담 이후에 이제 단독 회담,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네네. 저희 의견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3당과는 언제든지 얘기가 내려온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이제 환경 곱하기 2049 미래찾기예요. 사실 그 대표님께서 지내셨던 예전에 20대, 40대 때의 모습과 사실 지금 모습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더 많이 힘들어하고 취직도 더 많이 안 되고 좀 괴로워하는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대표님 겪은 2040 시절과 현실의 요즘 2040 세대가 처한 현실 이게 또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 좀 이런 걸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제일 큰 차이는 과거에는 취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예,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과거의 청년들은 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설계해가지 이런 그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았는데 지금 청년들에게는 더 큰 꿈이 있고 더 잘 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취업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총리 시절에는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이런 실질적인 방안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고용이 많이 늘어났었죠. 목표 한 대로는 다 안 됐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제일 큰 출발점은 그런 것이 아니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예전에는 그 뭐 YS DJ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40대 기술론 해가지고 그 정말 청년들의 그 정치 활동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는데 요즘 보면은 이 청년들을 대변할 만한 정치인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주는 국회의원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년 시대 이 정계 진출, 정치 진출 이거에 대해서 저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사실은 과거에는 정치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다고 그럴까요?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는데 네네네. 오히려 제가 이제 국무총리 퇴임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좀 좋은 젊은 세대들까지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의 영역이 중요한 것이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근에 청년 대변인들을 모집을 해서 청년 부대변인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지금 아까 이제 여기도 참석한 분도 있는데 네. 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 대회도 하고 또 청년 세미나도 하고 네.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청년 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좀 그 청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당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저희는 표와 관계없이 저희들의 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청년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청년 친화 정당을 지향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도 청년들을 위한 많은 이 정계 진출의 발판을 좀 우리 또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이제 18일 동안 민생투쟁 대장정을 진행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대장정을 통해서 보수의 통합을 어느 정도 좀 이뤄가고 계시고 많은 국민들과 소통을 또 하고 오셨어요. 그 중에서 좀 저는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거나 이분과 대화했더니 뭔가 좀 가슴이 좀 울리는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감동적인 이런 사례보다는 아픈 사례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은 제 손을 잡고 그냥 말없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지 말도 못 하시는데 짐작이 그냥, 충분히 갑니다. 네네. 너무 힘들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남는 것은 참 그 훈훈하고 좋은 이런 기억보다는 힘들어하시고 울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그 오늘을 살아가시는 이분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직접 들어보니까 그들의 이제 울림이나 힘든 모습 이런 걸 직접 경험해 보고 오셔서 더욱 더 마음이 좀 쓰이시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정을 다 마쳤다는 후련함보다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숙제로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께서 그 현 정부에 대해서 좌파 독재 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계신데 저는 사실 뭐 대표님 뭐 총리 재직 시절은 아니지만 그 MB 정권 때 제가 사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었어요. 지금 정부는 뭐 좌파 독재라는 말씀이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이시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좌파 우파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주의적 성향 뭐 이런 것이 좌파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런 정책들이 곳곳에 눈에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좌파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뜻에서 좌파 정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독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의 독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삼권 분립까지도 흔들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법원이 정부를 잘 견제하고 있습니까? 국회는 대통령을 잘 견제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삼권 분립은 무너져가고 또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견제 세력은 없어져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뜻에서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는 정권 그런 의미에서 독재 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해지면 결국 좌파 독재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이 정부의 행태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네. 대표님의 생각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점. 이것만큼은 정말 2040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자유한국당의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지금까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어 온 그런 주동 세력들은 사실은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정당들이었습니다. 자유우파 정당들이었죠. 그 자유한국당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번영을 끌어온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차례 선거를 통해서도 이겨본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보지 못한 정당들은 한 번 이기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이겨본 경험이 많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단합해서 정말 단결해 가지고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모은다면 반드시 다음 선거들에서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고 당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대표님 자신감이 민생 투쟁을 다녀오고 나셔서 더 좀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떠세요?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그러시군요. 이번 대장정의 모토가 국민 속으로였었죠. 그렇죠. 네, 국민 속에서 국민의 울음을 듣는 것도 저희들에게 어떻게 보면 큰 추동력이 되고 국민의 절규를 듣는 것도 또 힘을 낼 수밖에 없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네. 그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이런 걸음들이 걸어져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의 정치는 한마디로 이렇다. 대표님의 포부에 대해서 설명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교안의 정치는 바로 이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진정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성이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산불 피해 지역을 갔다가 왔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와서는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한다. 근데 가면 아무 소식이 없다. 물어도 답이 없다.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국민들에게 사랑과 관심, 존경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부족해도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계속 들어가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치인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쪽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나아간다면 이 진정성을 국민들께서 모두 알아주실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좀 짧게 한 말씀 또 부탁드려야겠네요. 대표님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 짧고 굵게, 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말이거든요. 짧고 굵게 얘기해 달라. 이 대한민국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G2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제 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G2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정말 꿈만 같고 너무나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에 맞는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40의 미래. 자, 우리 청년들 우리의 미래 과연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대표님? 자기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서. 저는 청년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늘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 63세 총리가 될래, 20세 대학 1학년생이 될래. 그러면 저는 뭐 주저없이 20세 대학 1학년생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청년의 소중함이죠. 그렇죠. 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청년의 소중함.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청년이란 이 기간이 굉장히 좀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또 아까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한번 돌려서 제가 단상 밑으로 내려가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시고 싶어하시던 우리 또 청년에게 마이크 먼저 넘겨볼게요. 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 네, 여기 앞자리 계신. 너무 아까부터 말씀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 화장실 갈 때까지 따라왔어요. 예, 나 질문 좀 하게 해달라고. 예, 화장실 못 갈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병 당협에서 홍보 담당을 담당하고 있는 오승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렇게 보수 대통합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한 그 무거운 주제를 대학생이라든지 청년 당원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당 대표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통합은 리더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유한국당에 청년들이 없다라는 말이 많이 있죠. 근데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세대는 또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앞으로 무슨 역할이 있겠는가 하는데 청년 세대가 우리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저보다는 사실은 청년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역 안에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 청년들에게 정말 일하는 청년, 미래가 있는 청년들에게 그에 합당한 또 역할을 줘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리도 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저쪽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부터 손을 드셔가지고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또 아이들과 같이 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 맘은 아니고요. 워킹 워먼인데 여기 지금 맘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질문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저는 질문은 드리지 않고 저희 지금 맘들 보시면 항상 한국당에는 젊은 사람이 없다. 지지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없다.
저희가 온라인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에 제일 많이 달리는 게 뭐냐면 속된 말로 틀딱이냐라는 말이 제일 많이 달립니다. 근데 저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맘들 그렇게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숨은 곳에서 저희는 2040이라고 뭐 무조건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제일 애국하는 길이 20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30대 40대는 엄마들이면 아기들 키우고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이게 정말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애국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희 오늘 너무 힘들게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예. 그러니까 절대 한국당은 무조건 어르신들만 지지하는 당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 숨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기사가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질문은 여기다가 저희가 손글씨로 적어왔습니다. 보시고 계속 정책 투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맘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계속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진짜 젊은 사람들 엄청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직접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 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자, 지금 풀어볼까요? 나중에 볼까요?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네네. 제가 부산에를 한번 가서 이제 시내로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 가면 뭐죠? 시 호떡? 씨앗 호떡? 예. 네, 그걸 이제 시모 호떡은 아니고요. 씨앗 호떡입니다. 아 그래? 예. 씨앗 호떡. 네, 욕 같잖아요, 대표님. 시모 호떡이라면. 그걸 이제 시내 가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그 씨앗 호떡을 사가지고 가는데 누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초님 막 부르더라고요. 반갑게.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또 누가 하나가 막 따라와요. 숨가쁘게 오더니 나를 딱 보더니 적폐네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나이 든 분은 절대로 적폐라고 그러고 그 젊은 청년은 막 와가지고 반갑게 총리님 어느 그 예술 공연 현장에 갔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가 뭐 이렇게 차 한잔 하려고 가는데 어떤 젊은 그 여성이 한 30대 초반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 저한테 막 오더니 총리님 저 우파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우파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속에 우파 많아요. 제가 경험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는 여기저기에 여기 굉장히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든 길을 택하신 것 너무 감사드리며 지지합니다. 우파맘이 함께 합니다. 우파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응원을 힘입어서 우리 자유우파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는데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예, 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인 줄 알았는데 편지를 쓰셨군요. 예, 아유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께 마이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마이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리님. 저는 인천시당 차세대 여성위원장으로 있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SNS 활동이나 여러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지금 현 정권의 지금 불합리함과 또 약간 무대뽀이고 정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독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응원하면서 깨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또 이런 목소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쪽
그쪽 좌파 쪽의 사람들은 아스팔트에서 몇십 년 동안 고소 고발과 단련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선비의 이미지이고 엘리트 같은 이미지를 가지신 의원님들께서 그 막무가내로 나오는 그쪽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되는 많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 제가 퇴임한 뒤에 고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문재인 정권 아주 포장을 잘해요. 홍보를 잘하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림을 그럴듯하게 그려가지고 딱 이렇게 웃돌이 벗고 흰 옷 입고 팔 접고 커피잔 하나 들고 탁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소통한다고 이제 어이구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우통 벗으면 되고 흰 옷 입으면 되고. 그런데 그 안에 보여주기에 그치는 컨텐츠 없는 내용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수 자유파의 컨텐츠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틀을 필요하면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그 안에 좋은 내용을 담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배울 거 많아요. 우리도 좀 거짓말 해가면서 뻥튀기 해가면서 농담이고요. 이 정부는 이제 사실은 무너뜨리는 걸 잘하지 않았습니까? 싸우는 걸 잘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싸움을 좀 배워야 되겠다. 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들어와서 우리에게 3가지 과제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첫째는 싸워 이기는 정당. 제가 첫 과제를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표방을 했습니다. 둘째가 뭐냐면 역량 있는 대한정당. 지금 우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싸워 이기는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그 5월 30일 날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메모드 77명 위원의 경제 대전환 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대한정당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자.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 당에 들어와서 우리 당원들에게 한 약속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아직 하나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정당이 되게 하자. 제가 얼마 전에 청년 여성 친화 정당을 만들자. 미래를 위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대안과 미래를 우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전제가 되었던 것이 싸움인데 투쟁인데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 투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투쟁에 있어서도 단결된 힘으로 막아낼 때 막아낸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고 또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서 얼마나 힘들이 많이 모여졌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들이 우리가 이제 변화돼가는 모습인데 싸움을 통해서 싸워 이기는 그런 정당의 모습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갈 길은 멉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방향은 잡았어요. 하나하나 해나가면 이제 싸움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만들어져 갈 것이다.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나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떤 분께 가야 될지 난 정말 얘기를 해야겠다. 난 정말
야 이거 안 하면 나 진짜 오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저기요. 아 저분 하셨잖아. 예예 하셨고 우리 여성분 예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는 강푸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대표님이 권한대행으로 계셨을 때 제가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일꾼으로서 일을 했었는데요. 여기가 제 또 첫 번째 직장이기도 해요. 제 첫 번째 직장에서 마지막 직장 상사님을 뵈니 뭉클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쉽게도 커다란 이슈로 기관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박용호 위원장님과 언젠가 훗날 반드시 경제사절단으로 멋진 기업인으로서 성장해서 동행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굳은 다짐을 하고 이제는 기관의 일꾼이 아닌 작은 팀을 이끄는 여성 대표로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점은 청년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스타트해서 업하기가 굉장히 힘듦을 느낍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한 점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여성 그리고 청년 친화적인 정당을 위해 애쓰고 계심을 저는 피부로 느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밀레니얼 핑크 바람을 일으키겠다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저와 같은 여성 그리고 청년들에게 밀레니얼 바람을 핑크 바람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성 정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좋은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에게 물어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괜찮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우리 자유우파의 여성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청년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좀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제가 사실은 이제 당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아까 그 지금 질문한 우리 강푸름 젊은이는 제가 총리 직후에 총리를 마친 직후에 청년들과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도 모으고 찾고 그럴 때 만난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청년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제가 어떤 청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자유우파의 중추가 돼야 되겠다, 큰 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당에 들어오게 된 것인데 그런 하나의 이제 그 제 말이 허언이 아니라 하나의 실증이 된 것이 방금 질문한 우리 강푸름 젊은이인데 우리 젊은이들의 정책 또 우리 여성의 정책들에 관해서 정말 제가 퇴임한 이후에 한번 이렇게 청년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나 이런 거 한번 찾아봤어요. 한 100여 가지의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훨씬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움을 찾을 필요도 없고 이미 우리가 얘기했는데 말로 그친 것들만 다시 꺼내내서 그걸 구체화하기만 해도 청년 정책, 여성 정책이 정말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방향성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미 있었던 많은 노력들 거기에 장점들을 찾아서 그걸 함께 가지고 미래로 가면 길이 보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인상이 남네요.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배워가면서 하겠다. 이건 좀 가슴을 울리는 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진짜 우리 물어보실 거죠? 예. 우리 아내에게 제가 예. 어떤 영역에 있어서 같이 상의를 하고 상담을 해도 되는 네. 뭐 그런 파트너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앞으로 여성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도 저희 아내에게 좀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이 방송으로 본다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떠십니까? 사실 저희가 예정된 시간은 이제 사실 오버가 됐어요. 지나가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계속 좀 궁금해하시고 질문에 하고 싶어 하시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를 할까요? 뭐 조금 더 진행을 조금 더 하고 진행을 해볼까요?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 네, 그거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농담. 제가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다 가시고 제일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그럼 질문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이 계속 아까부터 손을 드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저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부터 들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마이크를 잡네요. 아까 대표님한테 인사드렸던 방금 네, 청년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안 임승호라고 합니다. 제가 임승호라고 하고 제가 자유한국당의 청년 정책들 그리고 청년 정치들을 보면서 황교안 대표님이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굉장히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보면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은 아픈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한국당의 지금의 어떤 청년 정치들을 보면 조금은 여전히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의 청년 대학생 친구들 또 주위의 청년 유튜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당은 청년들을 소위 말해서 뭐 속된 말로 병풍을 세운다, 동원한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당에 있던 청년 행사들을 보면 최근에도 뭐 대학생을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동원한다든지 이런 행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지나가던 시민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은데 아직도 한국당에는 청년들을 대거 동원해서 이런 정책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어떤 청년 정치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라면 오늘부터라도 이 청년 정치에 대해서 청년을 대거 동원해서 한국당에서 이렇게 새를 보여주는 식의 청년 행사들은 지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 안에 한국당 안에 청년들을 1000명 만나는 것보다 여의도 밖에 한국당 밖에 청년들 1명을 만나는 것이 지금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 황교안 대표님께서 네 감사합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런 어떤 청년 동원 형식의 어떤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좀 금지령을 내려주시고 지금 이 자리처럼 이 한국당 밖의 청년들, 여의도 밖의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손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당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마중물들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해요. 그 선구자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아무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야 나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기겁을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청년하고 같이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 우리 아마 청년이 부족한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청년으로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파이어니어, 선구자의 역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청년들을 말 그대로 저는 뭐 동원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가급적 권유해서 청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는 당분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지금까지 문제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일하게 한 뒤에는 그 다음에는 그냥 챙기지 않고 팽개쳐 버리고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청년 부대변인을 뽑았는데 그것은 그냥 한번 써보고 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청년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부족해서 청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그런데 동원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은 분명하게 제가 천명을 하겠습니다.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서 같이 공감을 해서 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은 박수가 오래 가는 거 보니까 아마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해서 좀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지고 또 서로 힘이 되면 뭐 숯불이라고 하는 거는 숯을 하나 이렇게 밖에 놓으면 그냥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숯들을 모아가지고 좀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제 자생력이 생기죠. 스스로 불붙는 자생력이 생기겠죠. 근데 거기에 이르면 우린 정말 행복한 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런 자생력으로 서로 불들이 서로를 태워주는 이런 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혹시 청년 여러분들이 볼 때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조금 우리 같이 한번 선구자가 돼보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발적으로 와서 그분들의 의견과 입을 들어요,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저 아시죠? 이렇게 동원하면 티 나는 거. 예. 티 팍 나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 무료로 초대하겠습니다 할 때 몇 명 왔을 것 같아요? 3명밖에 안 옵니다. 예. 저도 충격적이었는데 저도 내가 이렇게 인기가 없었나라는 생각했는데 정말 자발적으로 움직여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의 멋진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몇 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남성분이 끝까지 계속 손을 들고 계시네요. 네, 서 계신 분, 네, 예, 아까 질문하셔가지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자유우파는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님을 구심점으로 지금 많이 단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저희 정당은 싸워서 이기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우리가 이제 싸워서 이겨야 될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에서 이제 우리 정당이 다수석을 확보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좋죠. 저희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를 해야 자유우파의 이런 이제 정책을 이제 뭐 국정을 운영할 수 있고 입법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 우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단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 지지자들만을 품어서는 총선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지금 보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해서 문재인 정권을 이제는 욕하는 입장으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 친구들한테. 그러면은 총선 때 자유한국당을 뽑아줄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은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뽑기 싫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와요. 이미 이제 우파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져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는 저랑 반대로 민주당 지지자인데 우리 아버지도 지금은 문재인 정권을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에는 표를 안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저희 자유한국당으로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행보를 이제 이런 거를 해야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런 이제 중도층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을 우리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마음이 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제 앞으로 행동을 해갈 건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을 안 해도 질문 자체가 큰 박수를 받고 있네요. 답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통합이 필요하다. 우리의 하나됨이 필요하다. 단합해서 뭉치는 것이 필요하다. 뭉치지 않으면 끌어들일 수도 없죠. 우리가 뭉쳐 있어야 옆에 주변에 붙어 있는 그 다른 물결들을 또 끌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초기에 진행해 온 것은 우리가 통합과 단합을 이루자, 하나 되자, 뭐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이 말씀하신 대로 이 30몇 프로의 그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지지 세력 이분만 갖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넓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기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오는 이런 정책은 끌어올 수 없는 정책입니다. 저는 우리 중도라고 하는 분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스며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중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라고 끌어당겨봐야 오지 않죠. 스며 들어가는 노력, 이게 우선 출발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저는 저를 거부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찾아가고 스며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의 지도부가 무엇을 해도 저것은 이것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그렇게 신뢰해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때 본인의 생각하고 안 맞아도 그래. 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신뢰해주고 따라오면 이제 외연이 넓어지겠죠. 그런데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을 하고 지도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다른 공격을 해대면 이제 더 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도부와 또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하나 되는 것, 이게 또 다른 통합의 출발점이다. 승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안으로 같이 스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맞냐? 타협적이지 않냐? 뭐 비겁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하게 되면 스며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크게 하진 않았는데 지도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을 그동안 이제 앞에서 끌어온 그분들을 믿어 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를테면 이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의견들은 잘 전달을 해서 또 참고하도록 이렇게 하지만 그걸 공격해내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스며 들어가되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이게 정말 뭉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우리 당 밖을 향해서는 혁신을 해나가야 되겠죠. 너무나 잘들 알아주시고 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혁신의 한 틀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를 포기하는 모습들이 무엇이든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을 지도부를 믿어주시면 적절한 때에 가장 효과적인 그런 내려놓음의 정책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바탕에는 역시 정책이죠.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준비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행보를 지금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안에 가급적 빨리 이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정책을 만들어 가서 그 중에는 청년 정책들, 여성 정책들, 중도를 향한 정책들도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같이 다 신뢰하고 지혜를 모아간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 중도에 계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오늘 와주신 청중 여러분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좀 의미가